안녕하세요. 공정과 상생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생각을 갖고 국내 다문화인들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다문화 채널 다문화TV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다문화TV를 이끌고 있는 장영선입니다. 요즘 언론에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데요. 잠깐 보시기만 해도 전 국민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저희와 특별 대담을 위해 이 자리에 급히 오신 두 분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다문화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되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님, 이자스민 전 의원님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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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심상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 기자회견 때문에 많이 바쁘셨을 텐데 다문화TV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오늘 아주 제가 귀한 소풍으로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자스민 의원께서 오늘 정의당에 입당하면서 제가 다문화TV까지 초대를 받았어요. 앞으로 이제 이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자주 만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스민 전 의원께서는 저희 다문화TV하고 꽤 많은 인연을 갖고 계신데 예. 채널 출범 때부터 저희 그 프로그램의 메인 MC를 하셨죠. 네네. 참 오래간만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오전에 그래도 국회에서 네. 그 정의당 네. 그 입당식 때 이주민 인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을 받으셨는데 그 소감과 그 다문화TV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오랜만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시죠? 저는 이제 한참 동안 다문화TV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오늘 같은 날은 번지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여기가 제 번지수이고 그리고 그 번지수를 더 저한테 그 번지수를 제대로 된 번지수를 안내해준 또 한 사람 함께 나와서 정말 뜻깊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영상부터 먼저 보시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자스민 전 의원님, 우리 정의당 입당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시에 제가 이자스민 의원 만날 때마다 이자스민 의원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농반으로 했지만은 한편으로 많은 부채감을 가졌었습니다. 진보 정당이 더 단단하고 강했다면은 우리는 처음부터 같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늦었지만 오늘 정의당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두 손 꼭 잡고 함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젯밤에 한치인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간이 콩알처럼 작아졌나 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리고 많이 좀 약간 두렵고 많이 걱정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고 나이 들면 겁이 많아지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참 나이 들은 이자스민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보편적이고 기본적 권리에 대해 말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왜곡게 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다만 여러분들과 한국 사람 되는 과정이 달랐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그 마음도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저희 새로운 출발을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니 언론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렇게 정치계와 언론계에서 관심이 많았지 그렇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정의당에 당적을 옮기는 정치인이 글쎄요. 이제 역사적으로 처음이고 아마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자스민 의원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이제 그 소수자인 이주민을 대표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 극적인 드라마가 그 암시하는 그런 어떤 정의로운 그런 미래에 대한 기대 같은 것도 많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그냥 보통 뭐 정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철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자스민 의원의 경우에는 아까 뭐 얘기도 있었지만은 이주민의 권리라는 그 소명감을 안고 이제 제대로 주소를 찾아온 게 네. 아닌가. 그래서 더 관심이 증폭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자스민 전 의원께서는 정의당 입당이 확정되고 나서 네. 화제 인물로 떠올랐지만 언론에 일체 접촉을 하지 않으셨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 다시 카메라 앞에 또 기자들 앞에 섰을 때 부담이 많이 느껴지셨는지 그렇죠. 궁금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웠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오랜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게다가 좀 약간 이슈화가 돼서 굉장히 많은 기자님들이 오셨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도 어느 것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굉장히 궁금을 하실 텐데 당신은 애써서 좀 약간 트라우마라는 그런 느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 기자들이나 그냥 언론에 얘기를 하게 되면 말을 낳다 보니까 일단은 좀 약간 조심을 하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에서 정의당에 이렇게 옮기는 그런 케이스가 이제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시는데 제가 거기에도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 게다가 그래도 대표님이 말씀하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차피 계속 활동을 할 거고 그 활동을 하면은 이왕이면은 정말 저와 같이 큰 소리로 함께 하실 분들을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오긴 찾아왔는데 아직까지 그런데도 언론에 대한 부담이 많이 느끼게 됐죠. 네. 근데 뭐 그건 이제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네. 정치판의 이 바람이 워낙에 드세고 거칠잖아요. 네. 이제 저 같은 사람도 뭐 거의 뭐 감당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자스민 의원은 뭐 누구나 다 뭐 이렇게 또 오랜만에 정치에 발을 디디면서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이나 부담 같은 거 있는데 제가 보기엔 내면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뭐 네. 충분히 다 저 스스로 소화해서 잘 나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여튼 한국 정치사에 드물게 그 우에서 끝에서 극과 극. 끝에 좌측으로 오셨는데 그 두 번의 만남에 대해서 세간의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대표님 이번 만남은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신 겁니까? 그 운명적인 운명적인 것입니까? 제가 그 이자스민 의원을 19대 때 그 후반기 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만났거든요. 이제 제가 비교섭 단체이기 때문에 저는 자리가 맨 끝이에요. 근데 이자스민 의원도 맨 끝자리에 앉아가지고 건너편
네, 이렇게 앉았는데 제가 이렇게 늘 보면서 제가 맨날 놀렸어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그렇지만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제 그 마음 속에서는 부채감 같은 게 많았거든요. 아, 우리 진보정당이 좀 더 단단하고 그리고 강했으면은 우리가 이자스민 의원 우리 당으로 오라 해서 그 이제 당당하게 이렇게 같이 가면 좋을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준비가 덜 돼 있고 또 당도 작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제 좀 우리 이자스민 의원을 우리 당에 이제 뭐 부를 수 있을 때 꼭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고 네. 이번에 이제 제가 대표 되고 나서 우리 당이 이제 1차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들을 제대로 대변하는 정당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각 분야별로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좀 적극적으로 당 안에 불러들여서 그 연단과 마이크를 줘야 되겠다. 그게 제가 생각했던 우리 당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서 제가 할 일로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자스민 의원은 이주민을 또 대변해서 단호하게 여러 목소리 낼 거고 또 이제 뭐 다른 소수자들 장애인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뭐 이런 소수자들을 위한 그런 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만남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만은 않았던 것 같고 세 번의 만남과 설득이 있었다고 운명의 전해지고 세 번. 있는데 그만큼 다문화 사회에 대한 그 정의당의 미래 비전에 대한 그 의지가 강력히 느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 이자스민 전 의원의 신중함과 고민도 그만큼 더 깊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기자회견 때 보니까 한 시인에게 밤에 전화를 해서 네. 간이 콩알만해졌다라는 의견도 들 정도로 굉장히 네. 신중함과 고민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대표님으로부터 입당 제의를 받았을 때 네. 어떠한 심정이셨는지 한 말씀. 그 기회가 찾아올 거라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 사실상으로는 2016년에 떠나면서 국회를 떠나면서 아쉽지만 이 기회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밖에 없는 건가 보다 하고 그렇게 저는 자신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아무래도 번지수가 잘못된 이제 새누리당에 갔다고 다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었지만 이번에는 주변 현장을 돌아보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도 이자스민 의원님이 계실 때 그나마 다문화 한마디라도 보도가 되고 아니면은 신문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떠나고 난 후에는 아예 그때 당시 멈춘 듯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다. 네. 그래서 누군가가 그거를 깨어서 다시 이렇게 수리를 만들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의 옹알이를 들을 수 있을 텐데 그거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처음 제의를 했을 때 정말 이게 들어갈 수는 한국에서는 3-4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처음 했을 때 이거 아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도 나는 힘들 거다라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번 만나고 3번 만나다 보니까 주변 얘기도 듣고 그래도 옛날에 2012년도 같은 마음으로 이거 뭐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라는 이게 감당을 할 수 있는 거는 한 번 겪어본 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시간을 그리고 보내고 싶고 거기에다가 하고 싶은 일을 조금 더 펼치고 이제 현장에 조금 더 다시 들어와서 국회에 있었을 때 하고 현장에 있었을 때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특히 제가 국회의원이었을 때하고 현장에 나가서도 굉장히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배치를 떼고 이렇게 다시 바깥으로 나가니까 그게 조금 더 진실다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현장의 힘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현장의 힘을 빌려서 그리고 지난 4년 동안의 경험도 다 빌려서 여기서 이주민 인권 특위 위원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자스민 의원하고 이렇게 서로 진심이 통했달까 그렇거든요. 네. 근데 우리 당은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정치적인 이제 욕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보장된 큰 데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대체로 자기 내면에 어떤 소신과 열정이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그래도 내 뜻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 거다. 네.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이자스민 의원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아주 성실한 생활인으로 이렇게 이제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주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밤낮 가리지 않고 토론도 준비하고 현장에도 나가고 사회도 보고 이런 걸 보면서 이자스민 의원 그 가슴에 이주민 문제에 대한 그 절실함 네. 또 자기 어떤 소명 이런 것들을 저는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네. 내가 좀 용기를 가지고 좀 보셔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우리 당 안에서 우리 그 이자스민 의원의 꿈을 네.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제 일이라고 봅니다. 네. 이자스민 의원의 꿈은 바로 이민자 또한 한국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의 그 이주민들의 꿈이기도 하니 그것을 잘 이끌어 나가시길 바라겠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음이 통했다. 네. 이거는 앞으로 저는 이심 신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그 말대로 두 분이 잘 합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또한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요. 네. 한국 정치에서 정당 이동은 또는 정치에 대한 욕망을 비치는 그러한 뜻으로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철새라는 말로 이 비꼬아서 정치계에서는 많이 그 회자를 시키는데 앞으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자스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잘 돌파해 나가실지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걱정했던 것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당에서 물론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뭐 제의를 했던 당이 새누리당밖에 없기 때문에 받아들였었지만 지금은 제 자유이잖아요. 들어갈 거냐 네. 안 들어갈 거냐가 네.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약자들에게 그 기회만이라도 내가 펼칠 수 있는 기회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바에 추구하는 바에 누군가가 같이 해준다고 했던 게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현장에 있는 사람 누구보다 훨씬 더 잘 압니다. 옆에 누구 한마디라도 거들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 손이라도 잡을 수 있으실 분, 그런 부분들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정치적인 권력에 저는 걱정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혹시라도 아마 대표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혹시라도 나는 뭐 권력이 욕심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내비칠까 봐 거기도 걱정이고 사실상 저는 누군가가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당장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나밖에 없다면 나라도 정말 발벗고 나서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또한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에 크나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심상정 대표님께 솔직한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액세서리, 정치적 제스처 등에 대한 유권자의 표를 모으기 위한 그러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19대 모 정당과는 어떠한 면이 좀 다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철새 얘기도 나왔는데 이제 우리 정치가 사실은 누구를 대변하고 또 어떤 국가 비전을 갖고 있는지가 뭐 큰 대차 없는 정당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에 비하면 이제 정의당은 그동안 그 70년간 정치에서 대변되지 못했던 소수자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다수 그 민초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정의당의 존재 이유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 250만 이주민들은 규모로 볼 때도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니고
사회적 약자의 그 범위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우선 당사자들의 어떤 인권 문제가 중요하고 그 인권을 실현해가는 과정이 결국 우리 사회가 과거의 어떤 뭐 단일 민족 사회에서 이제는 다양한 문화를 융합하는 그런 사회로 나가는 하나의 지표라고 봅니다. 이자스민 의원에 대한 여러 뭐 혐오라든지 또는 언어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주민들이 인간다운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과정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고 혐오받고 있는데 그를 대표하는 정치인만 대접받을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정의당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인데 이제 소수자들의 권리가 신장되고 또 그런 존재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포용 사회로 가면서 정의당도 커지고 더 주류가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힘은 이제 많이 부족하지만 당연히 소수자들의 인권과 삶을 대변하면서 제대로 대변하면 당연히 그분들로부터 지지받고 표받고 그게 정치죠. 네. 저희는 뭐 재벌들 표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또 우리 사회의 어떤 뭐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당은 또 따로 있고 저희는 이주민들, 장애인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 우리 사회의 어떤 다수 시민들, 보통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자 하는 당이 우리 당입니다. 두 분의 만남 자체가 워낙 큰 화제가 돼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이야기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돌아다 봤습니다. 다문화 정책의 태동은 2000년 초반에 외국인 며느리들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서 시작이 돼서 벌써 2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렸는데요. 그간에 다양한 정책이 수립이 되고 지금 시행되고 있고 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먼저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부터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먼저 이자스민 전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오죠. 다문화 TV를 시청을 많이 하시는 분이면은 제가 옛날에도 굉장히 많이 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우리가 다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새로운 그런 이슈였기 때문에 새로운 거였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 있었을 때도 늘 얘기했었지만 이제는 다문화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겠다.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근데 막상 한 1년 동안 지나 보니까 전문가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알게 됐던 거거든요.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법안을 하나 만들어도 결국은 거기에 담당되는 부처가 그럼 의원님 이런 법안을 만드셔서 통과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다시 되묻습니다. 네. 그런 경험. 그래서 그런 경험 부족에 인한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도 20년 동안에 지난 지금도 똑같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1차원 정책이니까 무조건 이거 하라 이렇게 좀 나라에서 시키는 그대로 마찬가지로 지금 옛날에는 그나마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좀 새로 이렇게 생겼을 때 이주 여성 굉장히 많이 갑니다. 거기에서 거의 하나의 진정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원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가장 큰 생긴 가장 큰 이유는 도와주기 위해서 이 이주 여성들이 다문화 가정을 정착을 하기 위해 도와주기 위한 건데 찾아가지가 그 이주 여성들이나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센터를 찾아가지 않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 지금 우리 다문화 정책의 현 주수고 아직까지 어떤 거 먼저 할지 어떻게 진행을 할지 어떻게 집행을 할지 아직까지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현장에서 많이 겪으신 부분들 그런 분들 앞으로 국회에서 우리 아까 2심, 심심 통해 가지고 네. 많은 부분들을
개정해 나가시고 바로 세우시는 그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은 잘 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 심상정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솔직히 고백하자면은 저도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공부하고 또 제가 더 이제 잘 파악해서 방향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이 분야의 당사자인 우리 이자스민 의원이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단적으로 어쨌든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자스민 의원이 국회에 있었을 때 어느 당 소속이든 네. 있었을 때는 이제 뭐 실현은 안 됐지만 여러 가지 법안도 나와서 또 그게 논란이 되고 그 논란이 되면서 많은 뭐 그 비난도 받고 혐오의 대상도 됐지만 그래도 이런 말하자면 불법 체류자들의 자녀들에게 교육과 또 복지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또 지금 얼마 지나서 지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나와 있는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돼?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또 근거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우리 이자스민 의원이 이제 국회를 떠나고 나서는 국회의원 누구도 이주민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 또 그러니까 쟁점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 숫자는 늘어가고 또 그 2세대, 3세대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정착돼서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시민으로 자리 잡는 과정은 누구도 케어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지체된 이런 이주민들을 위한 관리를 이제 조금 이자스민 의원하고 정의당이 좀 속도를 내서 좀 쟁점화 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은 많이 걸릴 거예요. 250만 다문화인들한테는 정말 천군만마 같은 그런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다른 얘기인데 혹독한 이런 현실 정치를 넘어서 이자스민 의원님, 그 또 다른 차별과 편견을 그 체감하실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때 당시에. 옛날에는 제가 2012년도 때는 이렇게 모든 국회의원처럼 SNS를 블로그하고 SNS를 다 오픈을 했었습니다. 근데 블로그를 올리는데 제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블로그를 계속 올리는데 찾아오시는 이주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이자스민 의원님, 저는 이자스민 의원님을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데 다만 제가 원래 블로그를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방문을 못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가 싶었는데 이제 댓글들 때문에 너무 상처만 받고 가는 것 같아서 그게 못 읽겠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 블로그에 가게 되면은 비하고 싶어도 보게 되는 그런 그렇죠. 댓글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저희가 사실상 그 댓글 기능을 없앴어요, 블로그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좀 약간 조심스러운 거, 제가 한국문화다양성 기구 이사장을 하면서 아이들을 다문화 2세를 위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아이들과 함께 있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자스민 이모 뉴스에 나오네요 하고 막 이렇게 인터넷 치니까 자스민 이모 이름 치니까 뉴스 굉장히 많이 나오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아이가 너무 행복하게 너무 해맑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너무 사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내심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댓글 누르지 마라 라는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한테 굉장히 큰 상처가 될 것 같거든요. 이자스민 이모가 우리 엄마 같은 존재인데 우리 엄마도 이주 여성이고 근데 이자스민 이모한테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엄마는 똑같은 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까 굉장히 많이 걱정했었어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똑같이 행복하게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 그 아이들한테 나름 저만이 가지고 있는 걱정을 있다 보니까 그게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그 댓글 논란 또 사자 명예 뭐 모욕적인 발언들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차별받지 않는 한국인이면서도 그러한 논란에 휩싸이는데 만약에 우리 그 다문화 어린이들이 그러한 댓글 논란에 휩싸이고 그것을 그 어린 시절에 받는다면 굉장히 큰 그 성장 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일명 그 그림자 아이들 네. 또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미등록 이주 아동의 문제에 대해서 잠시 좀 주제로 좀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정의당에서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이슈를 어떻게 제시를 하고 정책화시켜 나갈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자스민 의원님께서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주아동 권리보장기본법은 임기 만료 100기가 됐던 그런 법안이었지만 저는 저한테는 가장 의미가 있는 거는 저와 함께 22명의 국회의원 당 상관없이 모든 당에서 오신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같이 공동 발의를 해주셨던 그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3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법안을 발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고 그리고 그거를 갖고 희망을 잃지는 않습니다. 저한테는 그 22명의 국회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면 다시 그런 22명 아니면은 정말 더 많았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기대하고 희망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예, 이주 아동 권리 보장 기본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2010년부터 이주 아동에 대한 교육권은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시행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권 같은 경우는 시행령으로 교육부에서 나와 있지만 다만 이것도 재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미자이나 있느냐 없느냐 미등록자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18세 미만 아이들에게 교육권을 보장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재량이라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장님께서 안 된다. 무슨 이유라도 이게 못 들어간다. 이게 못 받아준다라고 말씀하시면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케이스는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문의는 가장 가까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거기에서 받아지지 않아서 멀리 있는 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 정의당 대표로서 보충해 주실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있으신가요? 이제 그 소수자들의 문제를 그 인권 보호를 이제 재량에 따라 하겠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예요. 안 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제도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주아동 권리 보장법이 이제 2014년에는 이제 새누리당에 있을 때 대표 발의해서 안 됐지만은 이제 내년 총선에서 저희 정의당 좀 많은 의석을 확보해가지고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그게 우리 이자스민 의원이 저 새누리당에서 정의당으로 이사를 온 그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저희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에도 반드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네. 국내법과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에 잘 정착되고 있지 않다.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법에도 그게 나왔고요. 아동법에도 나왔는데 그냥 그 내용만 준수를 해야 된다는 내용만 나왔고 사실상 시행령은 없습니다. 어떻게 시행을 할지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네네. 우리들이 다문화 자녀들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문제도 발생하고 새로운 정책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온전하게 대접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군복무 문제도 그렇고 또 취업도 그렇고 또 그 밖에 우리 국민들이 누리는 모든 혜택을 동등하게 누리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분야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적절성 문제가 아니라 네. 근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우리 시민이라는 네. 거,
그런 근원적인 어떤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우리 헌법에 기초해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단일 민족의 어떤 생각 이것도 넘어서야 되고 또 우리가 세금 낸 거 가지고 왜 남한테 도와주냐 또 우리 일자리 왜 뺏기냐 이런 식의 사고를 아직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민들이 지금 해외 각지에 가서 다 취업하고 또 그 나라 가서 또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럼 그 나라에서 그렇게 대접받아도 되는가 이런 자문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어떤 인권에 대한 기본 교육 또 글로벌한 시민 그러니까 그 세계 시민의 어떤 그 공통된 권리와 공동체로서의 인식 이런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그 기본 교육들이 이 제도 교육 안에서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 다문화라는 말은 어떤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지 평소에 어떤 사견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사실상으로 가장 좋은 거는 없애는 게가 맞습니다. 근데 정책은 아마 대표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집단의 이름을 아니면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정책을 펼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한 다문화 가족들에게 정책을 그리고 예산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한 집단의 이름은 있어야 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방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다문화라는 이름을 바꾼다고 해도 결국은 똑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저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의 이 단어에 대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드러나는 것 같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모든 정책을 교육이나 뭐 아동 관련된 거나 모든 정책을 다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씩 고쳐나가게 되면은 아마 그 다문화라는 단어가 없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지금만 보시면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나오는데 다문화라는 단어가 빠지게 되면은 가족지원법이라고는 어떤 게 부를 수 있는지 그 지원법마저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그런 정책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문화라는 단어는 없어지면은 오히려 훨씬 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다문화 사회운동가들께서는 다문화라고 하는 언어가 이중적인 차별에 고착화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그 정책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존속의 이유가 있다라고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저희가 외국인 이주민 노동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주민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사실 가장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있는데요.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혐오 현상도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심각하게 지금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노동자를 대표하시는 정당인 우리 심상윤 대표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인식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자본의 세계적 이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대적 그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노동의 이제 그 세계적인 국경을 넘어선 이동에 대해서는 아직 통제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다가 또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고 제조업의 투자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로 뭐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또 뭐 그 여러 좀 육체 노동을 많이 쓰는 이런 이제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안 가려고 하니까 그런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오고 그런 노동일수록 더 위험하고 또 저임금이고 이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떤 기본권에 준한 그런 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곧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일터가 안전하게 되고 또 좋은 대접을 받으면 우리나라 그 노동자들의 일터가 그만큼 더 안전해지고 더 근로 조건도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차별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노노 간의 갈등 또는 그 뭐 이주민과의 어떤 차별 이런 것들을 자꾸만 부추기면서 기득권 사회가 이 그 이익을 취하는 이런 관행은 철저히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 단적으로 뭐 특별하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주민을 거론할 필요가 없죠. 근원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그다음에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라면 거기에 이주민이면 뭐 어떻고 장애인이면 어떻고 또 무슨 나이가 많거나 적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인권의 어떤 감수성이 정착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사실 인권 차별의 현장을 자꾸만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인권의 감수성을 계속 확장하고 또 그것에 따른 어떤 사회 변화를 그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내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문화라는 말이 없어질 만큼의 어떤 인권 감수성이 우리 사회에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차별의 현장을 드러내는 용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굉장히 그 정확하고 예리한 그 시각을 보유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 그 다문화 TV 시청자 여러분들 또 다문화인들도 많이 안심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권 감수성에 대한 문제, 그래서 그 문제 안에서 저희가 차별 없는 그 노동자 문제를 노노 갈등 없이 저희가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그 귀중한 정책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문화 TV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님과 이자스민 전 의원님을 모시고 한 특별 대담, 혹시 두 분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아이들 때문에였었거든요. 늘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미래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야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0.01%만이라도 조금 더 나아진 사회였으면 내가 꼭 활동해야 된다면은 나는 꼭 할 거다. 왜냐면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30년 후에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해왔던 주구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그리고 하나 더 행복한 부분은 같이 목소리를 해주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마이크를 제공을 하는 그런 정의당과 함께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한 말씀 더 이제 해주시죠. 이주민 문제, 또 이주 노동자 문제, 또 최근에 난민 문제,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쉬운 문제는 아니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인권 문제라고 봐요.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나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어렸을 때부터 인권 교육을 제도 교육 안에서도 강화해야 된다. 다름 너머에는 인간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충분히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 그 자체로서 존엄한 것으로 존중하는 그런 그 감수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성장 제일주의로 치달리면서 어떤 시민들이 가져야 될 그런 각자의
각자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그런 존엄한 존재로서의 권리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동안의 교육에서도 많이 배제됐고 또 사회 속에서는 이제 결국은 뭐 세습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부모의 재력이나 권력이 세습되면서 사회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별과 불평등을 과감하게 해소하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능력만큼 평가받는 그런 이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정의당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아마 이주민들의 인권이 향상되는 그 정도가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로 나가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권 감수성에 기초한 교육 제도의 그 선행과 그에 따르는 인간의 존엄한 권리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향해서 열심히 매진하시려고 하는 그 정책 기반을 갖고 계시는 우리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님과 또한 이번에 새로운 그 물결로 같이 합류하게 되신 이자스민 전 의원님, 오늘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두 분이 하신 충심 어린 좋은 진정성 있는 말씀들은 앞으로 국민들께서 검증할 문제이고 또한 다문화 TV도 그 문제를 잘 지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